반갑습니다, 여러분. 사회수업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그래서 한 2주 만에 보는 것 같는데 여러분 잘 지냈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설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오늘 수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학년 이 전체 학생이 288명인데 선생님 보니까 이제 거의 그날 거의 288명의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설문 제출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써준 내용은 선생님이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화면상에는 선생님이 그 학번 이름은 보이지 않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익명성을 위해서. 근데 지금 되게 길게 그 진중권 교수에 대한, 여기 보면은 진중권 그 교수의 강의에 대한 선생님이 느낀 점 써달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잘 써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좀 생각보다 감동도 받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좀 뭐 파란색으로 좀 친 것들 좀 보면은 뭐 이렇게 써준 친구들도 있었고 되게 길게 써준 친구들도 있고, 물론 다 열심히 잘 써준 건 아니에요. 독일은 대단하군 뭐 이렇게 쓴 친구도 있었고, 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게 강의가 감명 깊었다, 네, 이렇게 써준 친구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써준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 선생님 이름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따로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네, 뭐 무서웠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보면은 뭐 느낀 점 써달라니까 갑질 극혐이라고 해준 친구도 있어요. 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준 친구도 있었고, 선생님이 잘 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 많이 써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다가 뭐 건의사항, 질문사항 있으면 이제 써달라고 썼어요. 이제 질문을 써준 친구도 있었는데, 질문을 써주면 선생님이 바로 그날 이제 문자 혹은 이제 전화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뭐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한 친구도 있었고, 수업 영상이 잘 안 틀어진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해결해주는 것도 있었고, 어플 이름을 물어본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뭐 자기가 너무 잘생겼다거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귀찮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내용들을 선생님 다 받아볼 수 있으니까 뭐 좋은 내용 써준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좀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만 있지는 않겠죠. 이제 좋은 이야기 말고 한번 나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주에 부정수강으로 전화를 많이 받는 학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사회 수업은 EBS 링크만 클릭하면 되기 때문에 부적정 수강에 걸릴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 사회 과목에도 부정 수강을 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어떻게 아느냐? 자, 어떻게 아느냐? 지난주에 선생님 첫 번째 영상을 2개 올렸는데,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사회 2 근로자에 걸린 맨 위에 거 보면은 조회수가 407회예요. 우리 학교에 학생이 거의 한 300명 정도 되는데 407회입니다. 근데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는 243회입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체크했을 때는 230회 정도였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냥 대충 클릭만 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간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느냐? 선생님 점수를 받아보고 있죠. 점수를 받아보고 있는데 오름차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면은 선생님 4문제 냈습니다. 40점 만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빵점인 친구들 4명이 있습니다. 보이죠? 네, 이름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선생님이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빵점을 맞기 힘들어요. 빵점이 또 있고, 또 10점인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10점인 친구들도 이만큼이 있고, 그 다음에 한 20점인 친구들도 꽤 돼요. 20점인 친구들은 뭐 몰라서 틀렸을 수도 있고 뭐 안 들어서 틀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0점인 친구들까지 하면 대략 한 65명 정도. 그럼 나머지 한 200 몇 명 정도는 30점에서 거의 한 40점이다. 그러니까 한 요 정도의 친구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도 이제 문제를 낼 거고요.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너무 낮은 친구들에게는 전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수업 잘 듣고 문제 꼭 열심히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지난 수업에 대한 복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원 마무리입니다. 교과서는 24페이지고요. 이 내용 인권과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정리하면서 1단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인권 좀 빠르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잠시 영상 멈추고 혼자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랑 답 맞춰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뭐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권의 종류 중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은 자유권이 되겠죠. 그렇죠. 자유권 되겠고 그 다음에 5가지 이렇게 용어 외워주면 좋겠고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 제한의 사유는 이렇게 3가지가 되겠어요. 3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뭐로써 제한할 수 있냐면은 그렇죠. 법률입니다.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넘어가서 인권 침해 사례 잘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하면서 마지막에 법원에다가는 뭐를 제기하냐면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근로자의 권리로 와서 이제 일할 기회와 동그라미 4번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냐면은 네, 간단합니다. 근로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1단원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로운 2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단원 헌법과 국가기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순서는 국회, 행정부, 법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단원인데 학생들은 정말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렵고 처음 들어본 용어들이 총 출동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사회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단원이에요. 어렵지만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께서 첫 번째 시간에 사회 수업의 목표를 뭐라고 했었냐면은 사회 현상을 인식할 수 있는 풍향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단원을 잘 공부해 둬야지 사회에 돌아가는 다양한 뉴스들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뭐 수학으로 치면은 구구단, 영어로 치면 뭐 알파벳 그런 단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사회 과목도 이 단원을 모르게 되면은 이 사회 현상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모르면은 어디 가서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 잘 모르게 되면은 이 단원 잘 모르면은 어디 가서 이제 무식하다는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구단이나 알파벳 하루아침에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원도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지만이 자신의 지식이 되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좀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좀 잘 따라와 주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단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3권 분립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3권 분립. 3권 분립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꼭 배우고 갑시다. 예? 이번에 잘 못 배우게 되면은 선생님 고등학교까지 따라가서 가르쳐 줄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마스터합시다. 먼저 3권 분립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권력 남용의 방지. 한 국가 기관이 권력을 독차지하게 되면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 갖는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3가지 기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하나 띄울 건데 여러분들은 이곳에다가 한번 필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볼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해서요. 이게 이 3가지 이 3권 분립이라는 그 기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국회고요.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법원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다 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법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일 거예요. 이 그림 보면은 헌법 아래 법률 보이시죠? 그 법률을 우리는 흔히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곧 법률이고 이 정부가 법에 따라 운영한다는 것도 법률에 따라서 법원도 마찬가지로 법률을 적용한다라는 의미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국가기관들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 부분 한번 필기하고 시작할게요. 국회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입법부라고 합니다. 입법부. 지금 뭐냐면은 법을 세운다. 이 입이란 한자가 설입자거든요. 그래서 법을 세운다, 즉 법을 만든다 라고 보면은 되겠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행정부라고 합니다. 행정부. 여기는 이제 정치를 잘 안 보이겠지만 행한다 라는 곳이고요. 마지막 법원은 여기다 쓸게요. 사법부라고 합니다. 사법부. 사법부는 법을 맞다. 이 사자가 무슨 사자냐면은 우리가 사회자 할 때 우리 MC 알죠? MC 사회자 할 때 MC를 맡아달라고 하잖아요. 사회자를 맡아달라. 그러니까 사자가 무엇을 맡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을 맡는 곳을 우리 사법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단어는 이 삼권분립과 관련된 이 세 기관들을 공부할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28페이지고요. 첫 번째 1단원 국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여기는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좀 배웠던 내용이 좀 나오는데 잘 기억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보면은 고대 아테네에서 모두가 한 곳에 모여 나란 일을 의논하면 어떨까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어떤 정치가 있었냐면요. 모든 시민들이 직접 정치 결정에 참여하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직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 모든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었다. 기억나는 친구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요. 인구도 많고 영토가 넓어서 국민들이 모이기도 어려워요. 만약에 5천만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하더라도 자기소개만 하더라도 며칠은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이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지 못하는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맡겨달라는 말을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냐? 바로 국민의 대표인 이 사람들이 국민 대신해서 나란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을 대신하여 라고 하는 부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고대 아테네와 다르게 필기를 어디다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간접 민주주의 혹은 직접과 반대니까 간접이고 혹은 대신해서 의사결정한다 해서 대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필기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요 화면에 요 사람들 누굴까요? 국민의 대표. 이거 보입니까? 선생님이 이거 확대해서 가져왔는데 배지 보이죠? 바로 그렇죠. 가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국민들을 대표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가를 뽑는 이유,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를 찾아 써보자고 했었는데 뭐 위에 나와 있지만 인구도 많다, 뭐 영토가 넓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걸 쓰면 되겠냐면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이 전문가를 선출을 해서 현대사 이제 국회의원을 뽑아서 정치를 진행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아테네와 다르게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줄 칠 게 좀 많은데 일단은 뭐 국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국회 위상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고 뭐 하는 기관을 국회라고 한다. 이건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기관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국회를 입법부라고 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법을 세우는 곳이다. 그러면은 국회는 어떤 기관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와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렇죠?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가기관이다. 누구를? 행정부와 법원 이런 국가기관들을 견제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의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국회라는 것은. 그런 것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국회 구성과 주요 조직을 살펴보기 전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기 30페이지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용어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그냥 큰 과정의 틀만 보도록 하면은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법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상상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체로 떠올리는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진이 떠오를 겁니다. 이곳에서 법을 통과할지 말지를 정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 모여서.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바빠요. 알다시피. 왜 바쁜지 저도 몰라요. 아무튼 바쁩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모였을 때 이제 자주 모일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모였을 때 빨리빨리 법안을 처리하면 좋은데 여기에 괜히 뭐 말도 안 되고 쓸데없는 법안들이 많으면 시간을 많이 뺏기겠죠.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들이 풍양중학교 하루에 12시간씩 공부시키자는 그런 법안을 제출합니다. 이거 본회의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냥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상임위원회라는 곳에서 먼저 한번 불필요한 법안을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을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제출하냐면은 국회의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장이 어떻게 하냐? 상임위원회로 넘깁니다. 상임위원회 넘겨요. 그다음에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이게 괜찮은 법안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법안인지를 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본회의로 넘깁니다. 아까 큰 사진 봤었죠? 그 사진처럼 이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통과시켰고 아니다 싶으면 뭐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통과되면은 대통령이 이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발표합니다. 그걸 공포라고 하는데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점을 일단 알았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여기 세세한 용어들을 지금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런데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순서가 먼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로 갑니다. 그 다음에 크게 한번 회의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발표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외워두세요. 선생님이 쪼잔하게 용어 가지고 장난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설명은 해주겠지만 이런 용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제출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 발의는 의견을 제시한다는 뜻입니다. 제시. 의견을 이제 발사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는 이 상임위원회는요 두 번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뜻을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심의라는 말은 심사하고 의견을 나눈다, 의논한다. 보면 되겠고요. 의결은 뭐냐면은 의사결정. 그 다음에 여기 공포는 공개적 선언. 우리가 이제 선포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면 되겠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용어들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이 큰 인물들, 큰 주요 조직들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좀 밑줄을 계속해서 쳐볼게요. 첫 번째로 국회의원 10명 이상 혹은 정부가 법을 만들어 올 수가 있어요.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정부가 제출할 수 있어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하면 안 돼요. 대통령제는 하면 안 돼요. 이게 약간 영국 혹은 일본의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인데 요거 중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약하면 좀 자세하게 하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이제 국회의원하고 정부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게 국회의장에게 가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로 가고요. 그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끝나면은 본회의로 갑니다. 마지막은 대통령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한번 줄 좀 더 칠게요. 이 부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일단 재적의원이란 말 나와 있는 재적의원, 우리가 지필평가 보면은 담임 선생님이 칠판 앞에다가 재적 32명 이렇게 쓰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재적은 무슨 뜻이냐면요, 전체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국회의원들의 전체 인원은 몇 명이냐면 총 300명이에요. 300명. 300명의 과반수 출석이니까 여기는 몇 명이냐면 150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학급 회의를 했는데 30명 중에 10명만 왔어요. 10명이 어떤 결정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 20명이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을 통과시키려면 최소 150명은 와야 돼요. 그 회의에. 150명 오지 않으면은 본회의 열리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왔어요. 만약에 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통과시키냐? 그 온 사람들, 출석한 사람들 중에서 최소 과반수니까 만약에 150명 왔다 치면은 150명 왔다 치면은 과반수이기 때문에 과반수이기 때문에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되냐면 최소 75명은 찬성을 해야지 법으로 통과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00명이 다 출석하게 되면은 몇 명이 찬성해야 돼? 150명 최소 찬성해야지만이 법으로 통과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은 이제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먼저 살펴봤는데, 이제 용어들 말고 이게 누가 하는지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외워두면 훨씬 편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첫 번째 수업은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두 번째 수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